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평범한 25살 수연. 하지만 그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사귄 남자친인 민준의 어머니 박 여사는 수연의 직업을 알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우리 아들이 편의점 알바와 결혼할 순 없어. 급기야 박 여사는 수연이 일하는 편의점까지 찾아가 과자 봉지를 바닥에 던지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과연 수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밤 11시,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야간 알바생 수연이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25살의 수연은 예쁜 외모와 달리 소박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성실히 일하고 있었죠.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온 수연은 이곳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태양그룹의 창업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버지가 정해준 삶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집을 나오게 된 거죠. 어서 오세요. 수연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28살 남성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듯 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랑 따뜻한 커피 주세요. 민준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어머니에게는 조금 약한 면이 있었죠. 총 3,000원입니다. 수연이 계산을 마치자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 밤 이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밤이 조용해서 좋거든요. 수연의 답변에 민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죠. 이후 민준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야식을 사러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수연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수연 역시 민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의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난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24시간 카페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민준은 회사 이야기를, 수연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느낀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 먼저 고백했어요. 수연 씨,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마음이 착하고 성실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수연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 민준의 고백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저도 좋아요. 이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으로만 자신을 소개했죠.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도,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도 모두 숨겼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성실함과 밝은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힘든 야간 알바를 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수연의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수연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민준은 수연을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수연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어때?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준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고민됐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도 분명 수연이를 좋아하실 거야. 민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수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좋아요. 인사드릴게요.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민준의 집은 강남구의 중급 아파트였어요. 수연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55살의 박 여사였어요.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의 박 여사는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수연이에요. 아, 그래. 어서 와. 박 여사는 처음에는 수연의 외모에 만족하는 듯 보였어요. 예쁘고 단정한 수연의 모습에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민준 씨와 사귀고 있는 수연입니다.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는 선물을 받으며 웃었어요. 참 예쁘네. 민준이가 자랑을 많이 했어. 민준의 아버지도 온화한 미소로 수연을 반겼습니다. 58살의 민준 아버지는 부인과 달리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앉아, 수연아. 뭐 마실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수연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수연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니? 박 여사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정직하게 답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박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아,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어?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에서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가 계속될수록 박 여사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이 질문에 수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태양그룹 회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와는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여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 혼자 사는구나.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수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계를 자주 보며 빨리 자리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민준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일어섰습니다. 수연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하지만 박 여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집을 나서는 길에 민준이 미안해했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수연은 박 여사의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을 알고 난 후 완전히 달라진 태도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박 여사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어머니에게 수연과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 여사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어머니? 수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편의점 알바가 좋은 사람이라고? 민준아, 정신 차려.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박 여사는 흥분한 채로 계속 말했습니다. 학벌도 변변치 않고 집안 배경도 모르겠고 하는 일이라고는 편의점 알바뿐이잖아. 그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민주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반대였죠. 어머니,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보라는 거지. 내가 나중에 승진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을 때 편의점 알바 출신 아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박 여사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한편 수연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 여사는 직접 수연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몰래 수연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 씨, 나 민준이 어머니야.
시간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수연은 놀랐지만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언제 뵐까요? 내일 오후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박 여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커피를 주문한 후 박 여사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우리 민준이랑 헤어져. 갑작스러운 말에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반대였어.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순 없거든. 박 여사의 말은 직설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집안 배경도 모르겠고 하는 일이라고는 편의점 알바뿐인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말도 안 돼. 수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현실을 봐. 내가 민준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박 여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수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받고 우리 아들에게서 떠나.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수연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왜? 돈이 싫어? 아니면 부족해? 박 여사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다 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붙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음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라면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야, 어디가?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하지만 수연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 여사의 말들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수연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밝던 표정이 사라지고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수연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야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죠. 어머니가 수연이를 만나셨다고요? 그래, 만나서 이야기했어. 그 애가 정말 고집이 세더라. 박 여사는 자신이 한 말들을 숨기고 마치 수연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 현실을 보라고 민준이 앞날을 생각해서 헤어지라고. 민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의 반대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고 수연에게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반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수연과 민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더욱 강경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민준아, 그 애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집에서 내보낼 거야. 박 여사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시간이 뭘 해결해 줄 것 같아? 그 애는 절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어. 결국 박 여사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연이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간 거죠. 오후 8시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수연은 평소처럼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세게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왔어요. 너! 박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편의점에 있던 몇 명의 손님들이 깜짝 놀라며 쳐다봤어요. 어머님? 수연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내가 언제 내 어머니라고 했어? 박 여사는 카운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유혹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그 신부가 뻔히 보여.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긴. 편의점 알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해. 박 여사는 진열대에 있던 과자 봉지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애가. 이런 곳에서. 과자 봉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수연이 간청했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왜 그만해야 해? 내가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박 여사는 또 다른 상품들을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컵라면과 음료수 캔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헤어진다고 말해. 어머님, 제발.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우리 집안 체면을 망치고 있는 거야.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온 거죠. 어머니가 편의점에 갔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잘 됐어. 이 애한테 지금 당장 헤어진다고 말해.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박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한 게 뭐야? 내가 우리 집안을 지키려는 게 너무해. 이 애가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편의점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박 여사가 던진 상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민준이 수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수연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민준 씨,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민준의 말에 수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도 어머니 편을 선택한 거죠. 그래, 잘 생각했어. 박 여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민준이 마저 말하지 못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민준 씨를 잡고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수연의 담담한 목소리에 민준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수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어머니를 선택한 거죠. 편의점 사장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타났어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후였습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편의점을 나갔고 민준도 미안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갔어요. 수연은 혼자 남아 바닥에 흩어진 상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편의점 사장이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6개월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집에 돌아가서 혼자 울었어요. 박 여사의 모욕적인 말들과 민준의 배신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연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다음 날, 편의점에는 묵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수연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어제 일은 정말 너무했어. 괜찮아? 편의점 사장이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연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눈가에 부은 모습이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실 편의점 사장은 수연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수연이 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지, 왜 집안과 연락을 끊고 혼자 사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오후 편의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이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걸어왔어요. 바로 태양그룹의 회장인 수연의 아버지였습니다. 회장은 비서 김과 함께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연아. 회장의 목소리에 수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왜? 어떻게 여기를? 어제 일 때문에 왔다. 회장의 말에 수연은 더욱 놀랐어요.
어제 일을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회장은 딸이 집을 나간 후에도 비밀리에 수연의 안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변에는 보안 요원들이 있었고 어제 일어난 일도 모두 보고받았어요. 편의점 CCTV 영상을 봤다.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편의점 사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이렇게 품격 있는 분일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수연이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내 딸이 이런 모욕을 받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회장은 수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1년 동안 딸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내가 회사를 이어받길 원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모욕은 받지 마라. 아버지가 지켜줄게. 편의점 사장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평범한 알바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사장님, 지금까지 수연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편의점 사장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수연이가 정말 성실한 아이라서. 편의점 사장은 당황하며 답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동안 독립적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어제의 모욕적인 경험은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아버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이다. 대신 가족으로 돌아와라.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돌아갈게요.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1년 만에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수연이 편의점 사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수연아, 언제든지 놀러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편의점 사장도 진심으로 수연을 축복해줬어요. 수연은 편의점 유니폼을 벗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 남자 때문에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버지.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수연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1년 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 일을 배워볼 생각은 없니?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말아주세요. 약속한다. 아버지와 딸은 1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이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한 거죠. 집에 도착한 수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동안의 독립 생활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과의 이별 그리고 박 여사의 모욕은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수연은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리라 다짐했습니다. 수연이 집으로 돌아간 지 며칠 후, 박 여사는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이었어요. 여보들, 우리 민준이 일 때문에 요즘 고생이 많아. 박 여사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다른 부인들도 각자 자녀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 여사, 민준이 결혼은 언제 시킬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얼마 전까지 사귀던 애가 있었는데 내가 정리했어. 박 여사가 득이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뭐가 문제였는데? 편의점 알바생이었어. 편의점 알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세상에, 요즘 애들은 정말.
친구들이 혀를 차며 반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섰지. 그 애가 일하는 편의점까지 찾아가서 확실하게 정리했어. 박 여사는 마치 영웅담을 들려주듯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헤어지라고 했지.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편의점 알바 출신이 며느리라니. 친구들은 박 여사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잘했어, 박 여사. 요즘은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맞아. 사회적 지위가 맞아야 결혼 생활이 편해. 박 여사는 친구들의 지지에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의 TV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경제 뉴스였죠. 다음 소식입니다. 태양그룹이 차세대 경영 승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인 수연 씨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수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사 건물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얼굴.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화면 속의 수연은 분명히 몇 일 전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던 그 수연이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설마.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후 1년간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 경험. 아르바이트. 박 여사의 입이 달싹거렸어요. 태양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유통업과 건설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회장의 개인 재산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구들이 박 여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박 여사,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됐네. 혹시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박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수연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아버지를 도와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연의 당당한 모습에 박 여사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박 여사, 정말 괜찮아? 갑자기 왜 이래? 친구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민준이가 사귀던. 박 여사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저 태양그룹 회장 딸이?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박 여사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의 수연은 분명히 며칠 전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던 그 수연이었습니다. 그럼 박 여사가 쫓아낸 애가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거야? 친구의 말에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태양그룹 회장의 딸을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무시했다니. 게다가 편의점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까지 했다니. 박 여사,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해봐. 친구들이 달래려 했지만 박 여사는 정신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여사는 계속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수연의 사진과 함께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박 여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태양그룹은 민준이 다니는 회사보다 수백 배 큰 대기업이었어요. 만약 수연과 민준이 결혼했다면 민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어요. 집에 도착한 박 여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집에 좀 와봐.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와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태양그룹 관련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앉아봐. 박 여사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어요. 수연이 말이야. 수연이가 왜요? 민주는 헤어진 수연의 이야기가 나오자 불편해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야. 네. 뭐라고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박 여사는 TV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다시 틀었습니다. 수연의 인터뷰 장면이 다시 나왔어요. 저 사람이 수연이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무시했던 그 애가 태양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민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그럼 그래, 우리가 망쳤어. 내가 망쳤어. 박 여사가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용기를 내어 수연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태양그룹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비서 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수연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여사는 자신의 이름을 대기가 꺼려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영희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요. 비서 김은 수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연은 박 여사의 이름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회의 중이라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비서 김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 다시 전화했어요. 수연 씨와 꼭 통화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요. 비서 김은 다시 수연에게 보고했지만 수연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회장님 따님께서 매우 바쁘시다고 하네요. 결국 박 여사는 직접 태양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63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연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없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박 여사는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수연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한편 수연이 일했던 편의점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박 여사를 보자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뭐하러 왔어요? 수연이에게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뜻인가요? 편의점 사장의 말에 박 여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수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물건을 던지시고 모욕하시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수연이에게 하세요. 저한테 할 말씀이 아니에요. 편의점 사장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돌아섰어요. 박 여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도 태양그룹 소식이 화제였어요. 야, 태양그룹 회장 딸 봤어? 정말 예쁘더라.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런 집안 딸과 결혼하면 인생 역전이겠어. 민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손으로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헤어진 것이 가장 큰 후회였죠. 어머니, 우리가 수연이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요? 민준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심하게 한 정도가 아니야.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박 여사도 깊이 후회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 여사는 태양그룹 앞에서 수연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에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후문으로 출입하고 있었고 박 여사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수연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박 여사가 비서실에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달은 박 여사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딸을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무시했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어요.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수연을 돈 때문이 아닌 편견 때문에 놓쳤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휘둘려 진정한 사랑을 포기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태양그룹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언론에서도 차세대 여성 경영인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은 오랜만에 예전에 일했던 편의점을 찾았어요. 문득 그때의 추억이 그리워졌던 거죠. 수연아, 오랜만이다. 편의점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물론이지. 너는 어떻고? 뉴스에서 자주 보던데. 바쁘지만 보람있게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일은 괜찮았어? 정말 너무했잖아. 편의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일로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수연아.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봤어요. 민준 씨. 수연도 놀랐지만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뒤로 물러났어요.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바보였어. 어머니 말에 휘둘려서 정말 소중한 걸 놓쳤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수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때의 일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민주는 수연의 성숙한 모습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어요. 정말 후회돼. 내가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놓쳤다는 게. 고마워요. 하지만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수연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셔.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님도 오셨네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수연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곳까지 따라온 거였습니다. 박 여사는 수연을 보자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수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며 쳐다봤지만 박 여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모욕까지 했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연이 박 여사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대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수연의 따뜻한 말에 박 여사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던진 과자들, 편의점에서 했던 모든 일들, 정말 죄송해요. 그것도 이미 다 정리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은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을 우리가 놓쳤구나. 박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수연의 말에 민준과 박 여사는 더욱 미안해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배우고 갑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수연은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편견과 모욕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준과 박 여사는 이 일을 계기로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보게 되었죠. 특히 박 여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편견의 위험성을 알렸어요.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박 여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죠. 몇 년 후 수연은 태양그룹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품격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와 가치가 있으며 그 누구도 모욕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